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이화영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화영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재명의 지시가 이어졌다 하는 것을 연결되는 대목이어서 그동안 이재명은 그 쌍방울이 알아서 한 것이다 하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이 재판에서 이재명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구형이 있었는데 백현동 로비스트인 자, 이 김인섭 씨에 대해서도 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항소심입니다. 자, 김임섭 씨는 그동안 징역 5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에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동안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그동안 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이 부지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자,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성남시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자, 김임섭은 이재명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재명이 평소 형님 부르던 사람이었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나갈 때 처음으로 선대 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용도 변경이 무려 4단계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돼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 희행사가 한 3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도 했고 원래 거기는 100%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주택은 10%고 나머지 90%는 민간주택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줬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은 이 김임섭이가 로비를 했다는 걸 부인하면서 자, 이 용도 변경은 국토부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위정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자,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거짓말 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자, 이 재판은 이재명 관련해서 백현동의 결정적인 증인이 바로 여기 김인섭입니다. 여기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는 것은 그대로 이재명의 혐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 재판이 하나 둘씩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자, 김임섭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자,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2억 5천만 원의 수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백현동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재명 시장 등의 청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 원을 추징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이 지금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거기다가 자, 이 원심대로 지금 66억 원도 추징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자, 유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김인섭은 최후 진술에서 정바울 전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은 1심에서 자, 이 5차례 위정을 했다. 재판부는 거의 위정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 판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속기간 중에 반성을 많이 했다.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사람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재명의 이 말하자면 최후 진술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동안 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가 이제 막판에 되면 이재명도 이렇게 뭐 지난번에도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울먹이면서 자, 내가 이렇게 되면 징역이 전체 50년이 선고될 텐데 자, 이게 방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속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울먹였던 이재명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김임섭 측 변호인은 김임섭 대표가 10년간 과거 선거 과정에 관여해서 이재명과 그리고 정진상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아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알고 정진상을 아는 것 때문에 불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혜를 위한 청탁과 알선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알선 추재 혐의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증거 기록이 방대하더라도 꼼꼼히 읽으면 실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후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부는 김임섭의 이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3일 오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 재판이 지금 쌍바울도 그렇고 대북 송금이거든요. 쌍바울도 그렇고 이번에는 자, 여기와 관련해서는 백현동
자,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개의 재판이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선거법과 그리고 위정교사.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동도 지금 이재명 관련돼서 백현동 사건의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건 늦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이 이렇게 속속 나오면서 자, 백현동도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재수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반역 같은 이 범죄를 지금 저질러 놓고 이 반역 죄인이 많이 왕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인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로부터 77억 그리고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바울에게 원래 200억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래서 나중에 그 200억을 누구한테 달라고 누구 주는 줄 알았더냐 하니까 그 200억 가운데는 100억은 여기 김인섭한테 가져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자, 이 정진상과 이재명이 나누어 쓰는 걸로 그래서 생각했다. 이렇게 정바울이 그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현동 아파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했던 시절에 진행됐는데 지금 여기에 200억 달라 하다가 200원 주지 못하고 나머지 77억 원을 줬다고 하는데 이 돈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김인섭이가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김인섭 밑에 지금 김진성이라고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위정교사 했던 당사자, 위정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전화기를 압수했는데 거기 보니까 녹취록이 있고 거기가 바로 이재명이 김인섭에게 과거에 2002년도에 검사 사칭할 때 그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자 2018년도에 이 선거법 걸리는데 그때 당시는 자 이 검사 사칭은 자 성남시하고 KBS가 짜가지고 자기 때 뒤집어 씌웠다 이런 식으로 말해달라 한 게 드러난 겁니다. 여기 바로 김인섭이 밑에 있던 김진성 씨가 일하다가 그래서 다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도 상량 그리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했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옹벽 아파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지금 김인섭 씨가 성남의 비선 실세로 통했고 2006년도에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에게 이재명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 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나는 그 사람 잘 모른다. 과거에 한때 뭐 이렇게 선거 도와줬지만 그 뒤에는 연락도 잘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만났다. 그게 이제 여기 김인섭과 정진상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이 1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받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 전 대표 이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 이 판결은 이재명과 연관돼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백현동 판단을 봐도 자, 이재명의 쌍방울을 봐도 다 유죄가 나오고 있고 또 유죄 구형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이 빠져나올 구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은 난리가 난 셈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자, 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한 5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대북 위기감을 조성한다. 확성기를 틀었다. 자, 거기다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핵 폐수를 방류하는 데 가만히 있었다. 뭐 이 강제징용에 관해서도 뭐 이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탄핵거리가 된가?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의 핵심은 지금 이 검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수사하거나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문재인 때부터 조사되어 온 거고 윤석열 뭐 들어선 거는 뭐 위정조사라든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문재인 때부터 이게 폭로됐고 그래서 수사가 됐고 대장동 같은 게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성남 FC 후원금도 마찬가지고 백현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러면 자, 이런 논리라면 자, 이 검사들을 탄핵하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는 논리라면 바로 이 이재명부터 탄핵을 해야 된다. 자, 말하자면은 이제 검사 탄핵하겠다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박성용 검사. 자,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이화영이 수사를 하는데 자, 이게 회유를 했다. 그게 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에게 자, 이 유리한 진술을 했는데 그걸 이 뒤덮기 위해서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사자 중에